아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불안감에 의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무런 연관성이 없을까? 조금이라도 증폭된 게 아닐까? 철저히 우연의 결과일까? 영국은 지난달까지 한 2,850만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고 100만 명 중에 8명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한 명이 조금 넘는 사람이 이제 혈전증으로 사망한 그런 사례인데 백신은 100% 안전한 약은 아니지만 굉장히 희귀한 가능성의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고 아스트라제네카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맡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언론하고 야당이 많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일단은 백신에 대한 전체적인 좀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백신이 일상에서 먹는 약보다도 오히려 안전하다라고까지 말하는데 아직도 일부 시민들 가운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맞지 않겠다. 또는 백신을 맞고 나서 중증 부작용이 올까봐 두렵다면서 이 백신에 대한 불신감 그리고 여전한 기피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분 토론 뉴스 역학조사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공포와 관련해서 우리 언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5월 7일에 영국의 데일리 스타라는 언론이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태권도 세계 챔피언이었다고 전직 그래서 50대 남성이었는데 이제 무언가 감염으로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이름이 데이브 미어스 씨인데 이 미어스 씨가 본인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다음에 몇 시간 뒤에 고열 증상이 났고 그런 다음에 다리를 절단하게 됐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본인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의사들은 이거에 대해서 기존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무슨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다. 조사를 해봤는데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영국 언론에 실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국내 언론들이 이거를 보도를 하면서 매우 단정적으로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5월 9일에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한 뒤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단했다. 이렇게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영국에서는 보건당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식으로 보도는 거 뭐 해석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면은 그러면 백신 맞으면 다리 절단하나? 이런 지금 근거 없는 공포감을 조성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보도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왜 이 문제에 주목했을까 저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태권도라는 게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가기 때문에 그 비극성도 사실 굉장히 또 친숙하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서 데일리 스타라는 데는 인용할 만한 사실은 신문은 아닌데 영국 내에서도 왜 이거를 굳이 조선일보나 이렇게 인용하고 그것도 잘못된 그런 방식으로 보도가 일어났을까 사실은 굉장히 좀 의아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 엄승식 교수님께서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상당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우리가 수십만 명씩 매일 접종을 하다 보면은 그 접종과 무관하게 원래 가지고 있던 병이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알지 못했던 병들이 발현되는 그런 경우가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대부분 백신과 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알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단 보도가 나온 다음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또 이것은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과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불안감에 의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무런 연관성이 없을까? 조금이라도 증폭된 게 아닐까? 철저히 우연의 결과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는 어떤 좀 말씀을 주실까요? 예를 들면 지금 그 가장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관련이 있는 불안함을 조장했던 게 혈전증과 관련된 거였거든요. 혈전증 관련해 가지고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가장 많이 맞은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인데 영국은 지난달까지 한 2,850만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고 그중에 242명 정도가 혈전증이 발생하고 49명이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0만 명 중에 8명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한 명이 조금 넘는 사람이 이제 혈전증으로 사망한 그런 사례인데 이런 사례들은 사실 백신마다 다 있습니다.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도 안면마비나 또는 최근에는 심근염을 발생시키는 것 같다라는 이상 반응들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은 100% 안전한 약은 아니지만 굉장히 희귀한 가능성의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고 이런 희귀한 부작용의 가능성보다 백신을 접종을 했을 때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또는 사망을 막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를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생각보다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네. 최근 한국갤럽이 백신 신뢰도한 여론조사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신뢰 응답 비율이 40%고요. 화이자가 75%입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차이인데 자, 이런 정도로까지 신뢰도의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 또 다른 어떤 부분들 짚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초반에 아스트라제네카가 3상에서 좀 문제점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신뢰도에 문제가 생긴 게 그 60대 이상이 뭐 표본 한 8%밖에 안 들어갔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숫자를 못 맞춰가지고 이제 신뢰도가 한번 하락한 게 하나가 있었고 그랬죠. 또 하나는 이제 혈전 문제가 아무래도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자연 뭐 본연의 자연 발생적인 걸 빼놓고는 아무래도 언론 보도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엄주식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맡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언론하고 야당이 많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일단은 백신에 대한 전체적인 좀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전문가와 언론과 보건당국이 다 같이 좀 이게 머리를 맞대고 좀 지혜를 짜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전체적으로 신뢰가 좀 높지 않다.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